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이나 행동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로는 몸과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8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런 습관들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고통은 사실 한 가지 큰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바로 몸과 마음이 점차 쇠약해지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무리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저 익숙한 대로 살아간다면 어느 날 몸은 말할 수 없는 신호를 보내고 마음은 쉽게 지쳐갑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참치를 자주 먹습니다. 참치는 고단백 음식으로 유명하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5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참치의 수은 함량이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참치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큰 포식자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먹은 수은을 그 몸 안에 농축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참치를 자주 먹으면 수은 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더 잘 해독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으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 그 수은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그저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럽다고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 감퇴나 심지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저 좋아서 먹던 참치를 끊은 후 건강이 회복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민물고기를 즐기는데 이는 역시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에는 다양한 기생충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65세 이후에는 그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기생충이 몸속에 들어와도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력도 약해져 그 기생충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 초반에 한 할머니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붕어 매운탕을 즐겨 먹었고 그로 인해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에 감염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황달이 생겼고 결국 간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행히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민물고기를 끊고 다른 안전한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그 후 건강이 회복되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일들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챙겨줄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만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신중하게 우리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며 면역력도 약해지죠.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병에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조심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음식은 우리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들어서야 비로소 식습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고 과도한 소금과 설탕을 섭취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그만큼 더 민감해지고 작고 사소한 것들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7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같이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즐기셨고 늘 과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냐고 묻자 그분은 젊을 때부터 그랬는데 잘 지냈는데 이제서야 왜 그런가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건강이 나빠지자 급히 병원을 찾았고 결국 고혈압과 당뇨, 심장병까지 겹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라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몸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일찍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증은 신체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의 건강도 돌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한번 80대 초반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독거노인이었고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굉장히 외로워 보였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분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철학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주 이 나이의 외로움이란 나 스스로에게 배우는 시간이다.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친구가 없고 가족도 멀리 있어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에는 늘 평온함과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무조건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차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저는 종종 60대, 70대 이상의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며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곤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어떻게 나이를 먹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이 반드시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느끼는 고통은 종종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을 키워갑니다. 나이 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점차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홀로 고립되며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가진 힘과 가능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60대 이후 특히 70대, 80대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의 몸은 이전보다 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주 병원에 가게 되고 약을 먹게 되며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점차 삶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가 반드시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나이 들어가는 과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인분들 중에는 자주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를 늙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그 숫자에 자신을 갇히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며 늘 깨닫습니다. 나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무기력해지거나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노후를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취미를 찾거나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그 일로 인해 매일매일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그는 나이가 들면서 겪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고립되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큰 위로가 되고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노인분들에게 그들이 겪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꾸준히 사람들과 소통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사회적인 관계를 넘어서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몸은 우리가 잘 돌보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70대를 넘어가면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상에서 무언가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욱 필요해지죠. 하지만 그저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무언가 병이 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한다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 등이 모두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력과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불안하고 후회하며 살기 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늙었을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자주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곧 시간의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소에 하지 못했던 독서를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꾸지 말고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도 있는 시점이 바로 노후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단지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고독입니다. 그런 고독을 해소하는 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더 잘 느끼게 되지만 동시에 그 외로움을 이해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이 든 후에는 더욱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끝없이 달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살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런 열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외부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떠나 남은 시간은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작은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오지만 결국 마음이 중심이 되어 그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어가고 그로 인해 겪는 변화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노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가면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아쉬운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나 꿈을 다시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불평을 많이 했고 불만을 표현하기 일쑤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내가 만난 모든 사람, 그 속에서 얻은 교훈과 사랑은 결국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장 큰 보물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내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며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하고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는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늙었다고 생각할 때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든 만큼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나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돌아보며 그 안에서 진정한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사실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가려 한다면 인생은 계속해서 아름답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순간이 더욱 소중해지는 그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더욱 깊어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